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저 넓고 푸른 바다의 거인, 고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눈앞의 고래는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완벽한 바다 생물처럼 보이죠? 어떤 고래는 바다의 무법자처럼 멋지게 사냥을 하고 또 어떤 고래는 느긋하게 작은 플랑크톤을 꿀꺽 삼키며 살아가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멋진 바다의 왕이 아주 먼 옛날에는 네 발로 땅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녔다고 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믿기 힘든 이야기 같지만 바로 이 놀라운 변신이 포유류의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과학자들은 화석이라는 타임캡슐을 통해 고래의 조상이 원래는 집고양이만한 크기의 풀을 먹던 육지동물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작은 동물이 어떻게 지금의 거대한 바다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변신 스토리의 중간쯤에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암블로세투스. 이름부터 벌써 멋지지 않나요? 라틴어로 걷고 헤엄치는 고래라는 뜻을 가진 친구예요. 약 4,800만 년 전 지금의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을 어슬렁거렸던 이 동물은 바다사자 정도의 크기에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냥꾼이었대요. 육지에서 살던 동물이 어떻게 바다로 가게 됐는지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아주 중요한 존재로 소개되죠. 하지만 재밌는 건 이름과는 달리 이 친구가 걷는 것도 헤엄치는 것도 그다지 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힘은 좋았지만 스피드는 영 별로였고 땅 위에서는 더 엉성했어요. 다리는 양옆으로 쩍 벌어져 있고 무거운 주둥이 때문에 고개도 제대로 못 들어서 뒤뚱뒤뚱 배를 땅에 질질 끌며 다녔을 거라고 해요. 상상만 해도 좀 웃기죠? 하지만 이런 어설픈 모습에도 불구하고 암블로세투스는 자기가 살던 환경에서는 최고의 사냥꾼이었어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얕은 물가에 악어처럼 가만히 숨어 있다가 순진한 먹잇감이 긴 주둥이 앞으로 다가오면 그대로 확 낚아채는 거죠. 어때요? 포유류 버전의 악어라고 하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이렇게 육지와 물을 오가던 친구가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고래는 어떤 동물 그룹에서 나온 걸까요? 고래나 돌고래는 지금 살아있는 어떤 포유류와도 닮지 않아서 이들의 족보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숙제였어요. 과학자들은 결국 DNA라는 생명의 설계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고래의 DNA가 하마나 돼지, 사슴처럼 발굽이 있는 동물들, 즉 우제류와 가장 가깝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 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화석이 발견됩니다. 2007년 인도에서 발견된 인도히우스라는 친구인데요. 집고양이만한 크기에 4개의 다리와 발굽을 가진 누가 봐도 완벽한 육상동물이었죠. 그런데 이 작은 동물의 화석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 2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바로 귀 속 뼈예요. 인볼루크럼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두꺼운 뼈였는데 이건 그때까지 오직 고래에게서만 발견되던 일종의 고래 인증 마크 같은 거였어요. 물속에서 소리를 잘 듣게 해주는 특별한 장치죠. 두 번째 단서는 발목뼈였어요. 버골이라고 불리는 이 뼈는 오직 발굽이 있는 우제류 동물들에게만 나타나는 도르래 모양의 뼈거든요. 이 2가지 증거는 발굽이 있던 육지동물이 고래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된 셈이죠. 결국 과학자들은 이런 화석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인도히우스처럼 발굽을 가지고 땅을 달리던 동물이 암블로세투스처럼 육지와 물을 오가는 어설픈 단계를 거쳐 약 4천만 년 전에는 바실로사우루스처럼 완벽한 바다 생물로 진화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제 고래의 비밀이 다 풀렸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든 퍼즐 조각은 다 맞춰도 절대 풀리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멀쩡히 땅 위에서 잘 살던 작고 귀여운 동물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깊고 낯선 바닷속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을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추측을 내놓았어요. 어쩌면 5천만 년 전 바다에는 육지보다 무서운 포식자가 적었을 거야. 혹은 바다에 먹을 게 훨씬 더 풍부했고 경쟁자도 없었을 거야. 같은 가설들이죠. 실제로 이 동물들의 식단이 육지 식물에서 물고기로 바뀌었다는 증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그 거대한 변화를 전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약 풍부한 먹이가 정답이라면 왜 고래는 무시무시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똑같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사간 매너티나 듀공 같은 동물들은 온순한 초식 동물이 되었을까요? 출발부터가 너무 다르잖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에서 숨쉬던 폐를 물속에 맞게 바꾸고 육지의 소리를 듣던 귀를 물속 음파를 감지하도록 바꾸고 어떤 다리를 헤엄치는 지느러미로 털이 있던 피부를 매끈한 유선형으로 바꾸는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천만 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대요. 지구의 나이로 보면 거의 점심시간에 뚝딱 일어난 것과 같은 눈 깜빡할 사이의 변화예요. 생명체의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과연 아무런 목적 없는 우연한 변화들이 모여서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먹이가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육지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뜯어고쳐야 했던 그 엄청난 대가를 설명하기엔 너무 막연하게 들려요. 걷고 헤엄치는 고래, 암블로세투스는 어쩌면 진화의 성공적인 중간 단계가 아니라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완벽하지 못했던 부적응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고래의 진화 이야기는 여러 흥미로운 화석들을 근거로 하나의 멋진 시나리오를 완성했지만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동기, 즉 왜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거에 이런 동물들이 있었다는 점들은 보여주지만 왜 그들이 굳이 육지를 떠나 바다의 거인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 점들을 하나의 필연적인 선으로 잇는 데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에요. 결국 고래의 기원은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답니다.